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수요일 이슈앤 전략 오늘은요, 전반적인 시장 진단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2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쓴 건데요. 이 거래 대금의 대부분이 반도체와 전선주에만 또 쏠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밤사이 엔비디아도 세계 시총 1위 등극에 성공을 했거든요. 반도체와 전력주의 국내 증시 랠리,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거래 대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겠죠? 자,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황금이 일반 돌멩이보다 더 값비싸고 고귀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죠.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주가 이야기하는데 황금 얘기를 꺼냈냐? 변하지 않는 지표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잘 변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게 주가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계속 올라가던 주가가 갑자기 1분 놔두고 주가 내려가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내려가다가 딱 1분, 5분 남겨놓고 올라간 주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는 자주 변합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은요, 감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뉴스플러스 시청자분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시기 위해서는 주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시면 아주 그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전선, 한미반도체, 그리고 LX 일렉트릭까지 거래 대금이 어떻습니까?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7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오르지 아니한 종목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대한전선,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르지 못한 종목이 있죠. 그 종목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종목을 매수를 해놓으시면 아마 제가 볼 때 늦어도 금년 말, 빠르면은 올 3분기, 즉 9월, 10월까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일일 거래량 16조는 지난 2021년 그때 3,000포인트 넘었을 때거든요. 그 당시 지금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하반기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방금 이혜수 말씀대로 특히 그 선봉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위 업종 대부분이 실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죠. 하반기에도 주가 상승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코스닥 시총순위 1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소식에 시총 12위에서 8위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지금 김용재 이사님, 자사주 제가 보니까 처분이네요. 보통 자사주 소각하면은 뛰어야 되는데 처분하는데 뛰었단 말이죠. 이건 좀 뭔가 좀 다른 내용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제 삼천장제약이 그 16% 급등해서 지금 14만 1,5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이게 또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인 이유가 그 전날 이제 장마감 후에 50만 주 자사주 한 600억어치를 블록딜 형식으로 매각을 공시했다, 이런 건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딜을 한다 그러면 보통 할인해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매물화될 수 있는 오버형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주가가 상승한 원인은 좀 여러 가지 면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사주를 처분하는 목적이 고용량 알리아 바이오시밀러와 경구용 GLP-1 글로벌 임상 비용 마련과 또 경구용 GLP-1 생산 설비에 투자였다는 것점을 확실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GLP-1은 이제 글로벌 당뇨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 이거를 경구용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인데요. 물량 출해 우려감보다는 그래서 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주주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CB를 발행할 수도 있고 뭐 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주 가치 훼손이 없는 자사주 매각을 선택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가 상승하는 원인 또 다른 요인은 지금 경구용 GLP-1 당뇨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회사 IR 자료라든지 기사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시를 통해서 좀 더 신뢰를 주는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최근 NDR을 통해서 좀 그 주주와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았다. 그리고 향후 남아있는 일정들이 회사 측에서는 이제 2분기 내 미국의 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 그리고 하반기에도 여러 국가들과의 계약 체결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일정이 있다는 점도 신고가를 기록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 시밀러만으로도 지금 현재 시총 3조 3천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까지도 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이제 회사 측에서는 사실 상당히 자신하고 있는 그런 오리지널 특허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모은 삼천당제약. 주가도 전고점인 15만 원 돌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상황인데 추가 상승 여력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티몰 소식인데요. 한국 연예인들을 내세운 한류로 Z세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티몰에 입점한 브랜드 모델을 한국 연예인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지금 침체되어도 너무 침체된 국내 엔터업계 주가에 과연 이 소식이 희소식이 될 만한 센티 개선에 좀 힘을 더할 수 있을지 이건희 대표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엄청난 센티를 몰고 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뭔가 중국과의 교류가 좀 활발해지는 뭐 어떻게 보면 시작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우리나라 지난달에 26일, 17일에 이제 한일중 뭐 한중일 뭐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패션 브랜드 관련된 사업 의사를 국내 대형 기획사에게 타진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이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내에 워낙 이제 많은 그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류 스타들을 집어넣어서 들어와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입점 브랜드들을 홍보하면 더 많이 팔리지 않겠나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국 내에서 이제 큰 인기 있는 한국 연예인들을 입점 브랜드 홍보 모델로 기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 이런 건데요. 알리바바가 올해 1월에 이제 한국 법인인 타오바오 티몰 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거 설립한 이유가 한국 판매사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를 이제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들, 유명한 브랜드도 입점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엔터뿐만 아니라 의류업계까지도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알령 이후에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고 또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관계가 좀 소원해져 있던 중국과의 이제 관계가 조금은 이제 물밑에서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랑 1차 회동을 이미 끝냈고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제 다음 회동 날짜를 좀 조율 중이라고 하고 있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게 만났다라는 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만 발표를 했고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대형 기획사 중에서는 JYP가 가장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이제 교역이 좀 줄었어도 그동안 국내 엔터라든지 게임은 관련돼서 기업 매출 중에 대부분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의 이제 국내 시장 확대 이런 것들도 지금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늘어날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걱정하는 쪽은 너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좀 우려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조금 역직구가 이것까지 또 반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교류가 조금 물밑에서 살아나서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좀 좋아질 수 있고 의류업계도 좀 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뉴스 보면은 한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지금 아이브, 에스파, 여기에다 트와이스, 변우성님까지 지금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게 일으키고 생각 있는데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JYP 엔터라든지 엔터주들은 주가가 너무 안 좋아요. 도대체 어떤 뉴스가 나와야지 엔터주의 상방 압력을 더하나요? 일단은 엔터주들이 작년 이제 한참 좋을 때 작년에 많이 올랐었죠. 올랐을 때 보면 일단 실적도 뒷받침이 됐었고요. 하이브를 비롯해서 경쟁 체제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잡음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 실적이 꺾이면서 또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이제 지금 생기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숫자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2분기 실적이 조금만 돌아선다라고 해도 언제든지 튀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더 커지지는 않을지 한편으론 우려도 든다, 이런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슐린 펌프 전문 기업 이오플로우 얘기입니다.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뭐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오전부터 상당히 깔끔한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미국의 인슐렛 이런 곳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었는데 이게 거의 이길 것 같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상한가를 쳤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이화진 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상한가를 치니까 장 마감하고 나서 전환사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뒤통수를 딱 쳤거든요. 그런데 또 다트를 이렇게 보니까, 공시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기업이에요. 계속 적자가 났고 운영 자금을 조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에 대해서. 예, 또 이어플로는 뭐 사실 저도 오랫동안 봐온 기업이고 옆에 계신 이건희 대표님과도 전년도에 탐방도 갔다 왔던 이제 기업입니다. 사실 뭐 원래 인슐렛 회사가 이제 이쪽 이제 인슐린 펌프 기업으로서 원래 전 세계적으로 독점하던 이제 회사였고, 이어플로는 사실 그동안 유무상 증자도 해왔었고 자금 조달을 계속 해왔긴 했지만은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두바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남미 등 사실 그동안 여러 국가에 대한 뭐 유럽 CE 인증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그동안 계속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FDA도 이제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인슐렛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이제 메드트로닉 전 세계 의료기기 업체의 이제 M&A 인수까지 이제 나오면서 사실 전반적인 MS 시장 점유율에 대한 좀 위기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업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년도 8월달에 실제로 했었고, M&A는 결과적으로 결렬이 됐죠. 네, 결렬됐습니다. 예. 결국 메드트로닉이 안 팔렸습니다. 결국 인수 중단이 되게 되면서 사실 뭐 어제 가처분 신청 결과 뭐 승소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1년간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재진 대표 같은 경우도 원래 지분이 18% 있었는데 그때 하한가 한 3번 정도 맞으면서 결국에는 반대매매 이전에 결국 매각했던 하면서 지분이 이제 8%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잃어버린 1년이기 때문에 그 영업 정지가 이제 풀리게 됐고, 사실 뭐 60억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동안 적자가 나왔었고, 원래 한 2027년쯤에는 대략 한 1,000억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올해 당뇨 시장 자체가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이제 로열티를 이제 받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부터 이제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이제 120억 이제 전환사채 한 경우도 결국에는 자금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아마 영업했으면은 충분히 작년도에 120억 이상의 매출이 나왔었는데 영업 정지가 되면서 이제 매출이 안 나왔던 부분이 결국 이제 운영자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업이 시작을 하니까요. 이제 관건은 과연 메드트로닉이냐 아니면 데스컴이냐, 실제적으로 인슐렛이 이쪽 시장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어플로우가 전 세계 시장에서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급 계획은 다 맺어져 있습니다. 이제 영업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회사들이 M&A 할지, 예전에 이제 28,000원 가격대에서 인수 가격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라면은 충분히 할인 가격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공개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플로우 과연 좀 반등의 서막이었을지, 어제의 상한가가 반등의 서막이었을지 한번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올까요? 이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SK하이닉스, SK스퀘어 그리고 금요석유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한편 키움증권은 컴투스 목표가를 기존의 59,000원에서 4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NH투자증권은 오리온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리포트부터 살펴볼까요?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와 관련해 2분기부터 8단 HBM3 공급 온기가 반영되면서 D램 이익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 SSD 수요 증가로 낸드 부분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는데요. 따라서 올해와 내년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올해 영업이익의 경우 기존에 19조 4천억 원에서 21조 6천억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이런 실적 전망 상향을 반영해 목표가는 기존에 23만 원에서 26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어서 SK스퀘어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SK스퀘어 목표가를 기존의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업황 개선과 팀앤모빌리티 11번가의 사업 성장으로 SK스퀘어 순자산 가치가 상승 중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SK와의 합병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합병이 이뤄지면 현재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희석될 수밖에 없고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현금 배당 증가 등 주주 환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은 금호석유 리포트입니다. 하나증권은 천연고무 업황이 강세로 전환하면서 합성 고무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금호화학의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40% 증가하는 등 개선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와 함께 인도의 자동차화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고도 진단했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이현이었습니다. 대신증권이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5% 정도 올려잡았는데 다올투자증권 29만 5천 원에는 좀 못 미치는 수치네요. 하루빨리 또 30만 원어치의 30만 원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는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상승 한번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8대 유망 서비스 모델을 집중 육성하는 데 뜻을 함께 했는데요.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산업에서 새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될지 남인호 소장님이 짚어봐 주시죠. 네. 우리 정부하고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드디어 만나서 손을 잡고 8대 집중 서비스 업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 되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한국경제신문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1,000만 원 투자하신다 그런데 오늘 딱 계좌를 봤더니 2차 전지 관련주가 100만 원이 넘는다, 즉 10%가 넘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제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는데 내가 지금 50만 원만 2차 전지 관련주가 있다. 즉 5%밖에 없다. 그럼 5%는 더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저는 2차 전지는 여러분들 계좌의 10%가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5%를 더 구입하실 분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최근에 우리 LG 엔솔의 최고 저가가 얼마였습니까? 32만 6천 원입니다. 에코프로베이의 최고 저가 얼마입니까? 18만 1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근처까지 와 있죠. 오늘 절대 사지 마십시오. 내일도 사지 마십시오. 언제 사란 얘기냐? 이번에 변곡점, 이번에 저점 나와서 터닝하는 지점이 LG 엔솔은 32만 6천 원 위에서 나와야 되고 에코프로베이는 18만 1천 원 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머지 5%를 추가로 매입하셔서 하면은 좋은 성과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궁금한 현대차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그 방법이니까 현대차가 어제 고가 얼마였습니까? 29만 원이었습니다. 그제는 고가 얼마였습니까? 28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8만 5천 원을 넘지 못하고 꺾이면 팔아야 되는데 어제 어떻게 됐죠? 29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28만 5천 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준은 29만 원입니다. 아무리 나 소장이 30만 원에 파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도 그 말은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현대차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오늘 종가가 29만 원 넘을지 안 넘을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현대차의 직전 고점인 29만 원을 돌파하면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29만 원 돌파를 못한다 해도 최소한도 일주일은 기다리셨다가 현대차를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방법을 그대로 매수 방법으로 에코프로베이나 LG 엔솔에서도 적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기차 산업이 지금은 캐즘 때문에 주춤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반드시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민관이 손을 맞잡은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 소식 갖고 왔습니다. 또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간밤에도 엔비디아 또 최고가 경신하면서 나스닥 지수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연계돼 있는 SK하이닉스 투자 전략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23만 원대 안착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셨는데 사실 2021년 3월 그 고가였던 15만 500원을 올해 2월에 돌파한 이후에 어제까지 25번째 종가 기준 신고가를 갱신하는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상승은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마이크론도 급등했다는 소식이 또 있었고 일본 키옥시아가 1년 8개월 만에 낸드 가동률 100% 복귀한다는 소식, 그리고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라임 중국 공장이 100% 가동률을 기록하는 등 기존에는 이제 HBM에서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낸드에서도 실적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최근에 2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6월 발간된 4개 증권사의 2분기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 1천억 원인데요. 여기 이제 컨센서스 대비로는 한 10% 가까이 좀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5월 하순부터 발간된 모든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주가 상승의 또 배경에는 외국인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외국인이 지금 6월 달에 하루도 빼지 않고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1조 5천억 원을 매수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십니다. 뭐 이런 주가 상승 흐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6일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전후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속 상황에서는 신고가 흐름이 끊지 않을 적에는 매도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또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순매도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도 좀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엔비디아의 그런 주가 흐름과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도 추세가 꺾이는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HBM 테스트가 통과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떤 독점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깨지는 순간에도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관찰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조재길 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엔비디아 세계 시총 1위에 등극했고요. 로젠블라트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기존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김용재 이사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이제 또 신고가 경신 랠리가 이어지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만큼 SK하이닉스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가 진로의 대중화를 모토로 비전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소주 제품 해외 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건데요. 저는 새로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골드 진로 골드도 맛있더라고요. 아, 소주 좋아하시는군요. 네, 한 부드러움 하더라고요. 자, 주류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건희 대표가 전해주시죠. 하이트진로 주주분들은 아마 좀 화가 나실 텐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근데 이제 지금 음식료 관련된 술로 달래야죠. 예, 다 올라왔는데 지금 소주 관련된 종목들, 특히 하이트진로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무학도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창립 100주년이 됐습니다. 1924년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이제 딱 100주년이 된 거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회사인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베트남에서 이제 이번에 글로벌 2030 비전을 발표했는데 왜 베트남이었냐? 베트남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본격적인 해외 진출 계획을 이제 계획 및 목표를 제시했는데 26년도에 이제 베트남 북부의 첫 해외 생산 기지 건설로 해외 진출 본격화 시동을 걸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하이트진로가 보면 그동안 그럼 해외 수출을 안 했냐? 수출 꾸준히 했습니다. 올해도 한 1,600억 정도 수출 금액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 사시는 영향도 있고, 또 최근에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좀 소주에 대한 소비가 좀 있습니다. 제가 대만 여행 갔을 때 개인적으로 한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대만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저희만 한국 사람이었고 소주를 드시더라고요. 정말요? 소맥을 말아서 드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프랑스에서도 소주를 잔으로 팔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분들보다 더 잘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이 생기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지인 한국인 중심으로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제외 한국인들 중심으로 이제 주로 많이 드시다가 이제 현지인들까지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어서 현지인 판매 비중이 조사해 보니까 더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하이트 진로는 이제 업소 중심이 아니라 지금은 가정용 판매 중심으로 해서 한마디로 이제 술 주류 판매점, 그다음에 뭐 마트 이런 데 중심으로 이제 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연간 소주 수출량이 지금 5만 병 이상인 그 전략 수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데입니다. 일본, 뭐 중국, 미국, 베트남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는 한 17개국까지 증가될 거다. 5만 병 이상 팔리는 데가. 그래서 주로 이제 해외 거주 내수 소비재 한계가 이제 있는 하이트 진로가 주류 업체들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 좀 많이 팔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수출주로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트렌드에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트 진로의 건승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네, 하이트 진로도 언더 수출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뉴욕 증시는 쉽니다. 오늘 내일은 국내 증시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제 시간에서 강세를 좀 보였었던 이제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포럼 개최하게 되면서 이제 어버브 반도체나 이제 텔레치스와 관련된 협업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뭐 어버브 반도체 뭐 상한가 갔다가 뭐 8% 마감되고 그랬었는데, 아마 오늘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계속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결국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를 해왔던 만큼 향후 컨콜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장 마감쯤에 또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런 회사들이 오늘 인정부 관련해서 저출산 새로운 신 대책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아가방 컴퍼니, 꿈비와 같은 여러 저출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독일 미넨에서 열립니다. 인터배터리 유럽이 열리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 여러 업체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헝가리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유럽 쪽에 대한 고객사 확보에 대한 모습들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까지 한번 함께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수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